이번 시간에는 C, C++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C, C++ 프로그램은 함수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여기서는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C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은 함수의 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함수의 기능은 값을 전달받아서 원하는 처리를 한 후 그 결과값을 되돌려줍니다. 이 결과값을 반환값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라는 것은 수학의 함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값 x를 넣어주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 fx를 돌려주는 코드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이제 사용하려면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의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제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그 라이브러리 함수의 경우에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함수에 대한 헤드 파일을 이제 포함하여야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그러면 메인 함수보다 먼저 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오는 경우에는 그것이 함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ANSI C에서는, 표준 C에서는 이 함수의 원형선언을 먼저 해주고 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은 뒤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함수는 일종의 부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함수만, 어떤 C가 함수의 집합이긴 하지만 메인 함수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그 함수가 다른 함수를 불러오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것을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 이전에 이 함수의 이름을 먼저 원형 부분을,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과 그 안에 들어가는 인수들을 나열해 주는 거죠. 이것을 함수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을 선언해 주고, 그리고 메인에서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은 이 뒤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함수의 원형을 먼저 선언해 줘야만 메인에서 함수 이름을 호출했을 때 그것이 함수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만 됩니다. 해주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아니면 이 함수 자체를 이제 이 위에다가 아예 정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 값을 넣어주면 부피를 구하는 함수를 정의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는 이제 메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메인에서 그 함수의 이름이 볼륨입니다. 볼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수 3개를 넣어줬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3개의 값을 넣어주고, 그럼 이 볼륨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 함수는 이제 이게 지금 함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건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의 원형. 이 함수는 이름이 무엇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의 반환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선언해 주는 부분이 원형입니다. 원형 선언. 그러나 함수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인수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곱해서 값을 돌려주라 하는 거죠. 그것이 부피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것이 만약에 메뉴에 원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메인이 돌아가면서 함수를 만나는데 이게 함수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함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원형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함수에 대한 정의인데 만약에 원형선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2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에서는 이제 함수를 부르죠. 이걸 함수를 호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출하고 그럼 이 값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 S1, 2, 3를 계산한 다음에 곱해서 돌려줍니다. 그것이 반환값입니다. 반환값이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그 값이 볼륨이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써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는 이제 함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메인에서 호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형선언이 선두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원형선언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오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호출을 하지 않으면 이 함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못합니다. 단독으로 별도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호출을 해야만 실행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메인 함수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은 이 C++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원형이 이제 먼저 선언돼야 되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에 쓸 때는 헤드 파일을 선행체 이름으로 불러와야만 이 함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여서 만드는 함수입니다. 역시 다른 함수가 호출을 해줘야만 실행이 되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C++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함수의 원형이 선언되어 있는 헤드 파일을 포함시켜야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standard library.h 이건 헤드 파일 안에는 데이터 변환 함수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열을 수치값으로 변환시키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거나 뭐 등등 이런 함수들이 들어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standard library입니다. 이 파일을 이제 여기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std.lib.h 이 파일을 헤드 파일을 포함시켜야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함수가 뭐 a2f, 뭐 a2i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터리 조작과 관련된 함수는 direct.h 이 헤드 파일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 안에 change directory,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뭐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조작과 관련된 함수는 이제 stat.h, type.h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함수로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memory.h, string.h 또 기본 입출력이나 파일 입출력을 위한 함수로 standard IO 뭐 이런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학과 관련된 함수로 math.h, 문자열 조작 관련된 함수로 string.h.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적진 않았는데 많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으니까 그 필요에 따라 그 함수를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 관련된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삼각 함수들이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구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수학의 절대값, 앱솔루트,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제곱건 뭐 이런 걸 구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 뭐 x의 y 제곱, 파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난수 함수 이런 함수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수학 함수를 사용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함수를 사용하려면 math.h 헤드 파일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헤드 파일을 이제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사인이라는 함수를 이 헤드 파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지수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함수니까 math.h를 포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power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죠. 이 함수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렇죠. 이 power라는 함수를 이제 쓰기 위해서 math.h라는 헤드 파일을 이제 포함해야 됩니다. 자, 난수 함수 rand를 쓰는 예를 보겠습니다. 이 rand라는 함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파일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rand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항상 이제 뒤에 가로가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정의를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헤드 부분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 놓고 뒤에서 자세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인수, 그리고 그 반환형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쓸데값을 구하는 함수를 만드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 이제 원형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출을 했죠. 그 다음에 뒤에 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abs int x죠. 그럼 x가 0보다 크면은 x를 그냥 돌려주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는 이제 반환을 하죠. 그럼 이 돌려주는 값이 지금 정수형입니다. 그럼 여기가 int가 붙는 거죠. 돌려주는 값이 정수형. 그 다음 x는 x 자체가 또 정수형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수 정의가 뒤에 나오니까 이 앞부분, 이 부분만을 이제 앞에다가 다시 한번 써줍니다. 이게 이제 함수의 원형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인한테 이것이 함수라는 걸 이제 알려줍니다. 사용자 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abs라는 이 함수가 이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이제 이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먼저 원형이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함수의 정의는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 이상이면 그냥 x를 돌려주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돌려줘서 항상 양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출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이렇게 호출했을 때 이 원형이 지금 있으니까 이것이 함수구나 하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얘 호출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x를 마이너스 5를 전달해주고 이 x가 마이너스 5니까 0보다 작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수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값 플러스 5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덧셈을 하는 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um이라는 함수가 인수가 두 개죠. x하고 y 두 개를 받아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수가 두 개가 있죠. 자, 여기서 printf에서 이제 xy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scanf에서 x와 y 값을 넣어줍니다. 그 들어온 값을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본체는 아래 부분에 선언되어 있고, 자,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 xy를 이제 더해서 z로 돌려줍니다. return z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환 값이 이제 z가 되겠습니다. 그 값이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출력이 되겠죠. sum은 해서 sum은 이제 이렇게 합해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스스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메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호출해야 됩니다.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과 뒤에 인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인수가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sum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인수를 넣어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함수가 호출이 되면 실행이 되고 결과값이 돌아가서 호출 지점에서 이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add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를 이제 100과 200인데 이것을 넣어서 호출했고, 그 c를 이제 밑에서 계산하죠. x 플러스 y의 썸해죠. 이 썸이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c에 대입이 되겠습니다. 자, 리턴문이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수가 리턴문이 없는 경우는 반환값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 지점으로 되돌아와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add라는 이제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b 두 개 줬습니다. 여기서 add는 a, b가 됐죠. 그래서 a, b를 호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a와 b를 100과 200인데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각각 이렇게 대응이 돼요. a와 x, b와 y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100과 200이 전달이 되죠. 합해졌죠. 그리고 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썸을 이제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인에서는 다시 이 값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는 반환값이 없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void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oid는 반환값이 없는 행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도 사실은 반환값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void 행위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dev C 같은 경우에는 이 void 행위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oid 행위 없을 경우에는 그냥 int로 하고 return zero라고 밑에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함수의 반환형을 보겠습니다. 반환값의 데이터형에 따라 함수형을 선언합니다. 자, 함수의 반환형 선언은 함수가 반환이 있는 경우 데이터형을 제가 반환값의 데이터형으로 하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void형으로 합니다. 그러면 함수의 반환형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 원형이 이제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볼륨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본체에서 이 볼륨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환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볼이라는 변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함수가 이제 변수들이 S1, 2, 3가 있는데 이게 전부 더블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 이 값도 당연히 더블입니다. 그래서 더블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이 변수 볼륨도 더블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형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형도 맞춰줘야 됩니다.